은퇴 후 월급 500만 원 만들기 두 번째 연사인 조재영입니다. 앞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잡아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싶으시겠지만 주로 화면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중요한 숫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카메라로 얼마든지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한 달에 500만 원 만들기 정말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자만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금리에 따라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 한번 볼까요? 만약에 금리가 3%를 적용한다면 무려 2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20억 원을 은퇴자금으로 딱 가지고 계신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금리가 또 지금 이제 앞으로 하락한다고 본다면 뭐 극단적으로 1%다. 그러면 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내가 원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불가능하겠다. 내가 원리금을 같이 소진해 가면서 자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퍼센트를 볼까요? 제가 빨강색 테두리를 쳐놓은 3% 기준으로 본다면요, 불과 45%, 절반 정도의 자금만으로도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첫 번째, 이 이자만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접어두시고요. 원리금을 같이 소진해 나가면서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있었죠. 그럼 국민연금은 지금 얼마쯤 받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는 뭐 열심히 이제 국민연금을 쌓아놔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통합연금 포털 조회해 보니까 뭐 이 평균보다는 좀 높았는데요. 평균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평균은요, 보시죠. 1인당 서울시 기준으로는 약 60만 2천 원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앞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지금 요거 이제 현재 물가 기준이니까 내가 앞으로 뭐 10년 후에 받을 거다, 20년 후에 받을 거다. 그러면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 따라서 점점 더 올라가긴 하겠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것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기연금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65세에 1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플랜이다. 그렇다면 내가 1년씩 미루면 1년에 7.2%씩 연금이 늘어납니다. 여기에다가 매년 물가 상승률의 상승분까지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만약에 65세 받는 분이 내 70세부터 받아볼게 라고 연기연금을 신청한다면 136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유의한 연금을 확보하실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대비라든가 준비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앞에 김동엽 상무가 얘기한 것처럼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두 부부가 평생, 즉 연소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는데요. 얼마쯤 받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숫자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주택 가격의 한 70%를 공시가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세 5억, 8억, 10억, 11억, 12억 원에 따라서 내 나이,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연소자의 나이입니다. 부부 중에 어리신 분이 몇 살이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거밖에 안 돼?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요번 2023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가격 9억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주택연금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시세로 치면은 17억 원 정도, 17억 원에 한 70%를 계산하면 한 12억이 나오거든요. 요 정도까지 내가 가입을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왜 12억까지밖에 안 써놨느냐? 이유는요, 가입 대상은 늘어났지만 금액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2억을 맡기나 15억을 맡기나 17억을 맡기나 그 금액은 12억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큰 집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는 억울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시면요, 80세의 경우에 10억을 맡기나 11억짜리 집을 맡기나 12억짜리 집을 맡기나 심지어 17억 집을 맡기나 나오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는요, 현재 총 대출 한도, 즉 쭉 평생 드릴 연금액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최대 6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대출하는 금액이 6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지금 감이 잡힐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시세로 한 10억 정도 아래쪽이라면은 주택연금이 억울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12억 원이 넘어가는 그 정도 분이라면은 요거밖에 못 받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주택연금 외에도요,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를 연금식으로 대출해주는 플랜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가격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최대 30년 연금식 대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상품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주택을 맡기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을 때만 돈을 빼서 쓰는 이런 상품도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꼭 주택금융공사의 그 주택연금뿐만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일반 보험회사에서 받으시는 연금입니다. 요거는 역시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이 있는데요, 제가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상속연금형은 그 연금 지급 재원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사망하면 그 연금 지급 재원을 상속시켜 주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자 금액이 너무 작아요. 요새 금리가 뭐 10% 20%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한 자금을 이자만 받을 것으로는 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좀 약점이고요. 반면 아닌데 나 한 30억 맡겨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도 충분한데 하시는 분들은 또 검토해야 되실 게 뭐냐? 바로 상속세입니다. 그럼 그 지급 재원이 상속이 되면서 최대 50%의 상속세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또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정연금형은 이것만 기억하시죠. 뭐가 확정돼 있다는 뜻일까요? 금액이 확정됐냐? 아닙니다. 금리가 확정됐냐? 아닙니다. 여기서 확정은요,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기간을 확정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물론 다 받기 전에 사망하면 나머지 잔액은 상속이 됩니다. 그 잔액만 상속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부담도 덜 하고요. 이 플랜은 원리금을 같이 나누어주는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의한 연금을 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연금형은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평생 주기 때문에 좋긴 한데요. 과연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몇 살까지 살 걸로 예상을 하고 돈을 나눠줄 것이냐, 요거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대부분 100세가 넘는 수명을 예상해서 연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한 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도 몇 살까지 살 걸로 가정해서 연금액을 산정하냐면 100세까지 살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건 너무 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예를 들면 확정연금형 같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정답은 없지만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자, 이제 금융상품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돈을 받는다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월세입니다. 다들 꿈이 뭡니까? 조물주에 뭐가 있대요? 건물주 있다고 하죠. 월세를 받고 싶은데 건물 하나 사려고 하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들어갑니다. 쉽지 않죠. 그 대신 여기 만약에 지금 200분이 계시다. 그럼 우리가 1억 원씩 모아서 200억을 만들어서 빌딩을 살 수도 있겠죠. 이거를 구조화해서 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리츠라는 상품이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부동산 금융상품인데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다시 임대료를 다시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리츠 투자 대상은요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오피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마트 같은 리테일에 투자하는 리츠도 많고요. 물류센터 건물, 주유소, 호텔, 데이터 센터, 심지어 주거지에 투자하는 리츠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에 투자할 경우에는 내가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플랜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의 리스트인데요. 이 리츠들은 1년에 한 번 분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2번 주는 경우도 있고 3번 주는 경우, 4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색깔을 좀 달리 칠해 놓은 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삼성 FN 리츠는요 1, 4, 7, 10월에 분배금을 줍니다. 그리고 코람코 더원 리츠는 2월, 5월, 8월, 11월에 분배금을 줍니다. 그리고 SK 리츠는 3, 6, 9, 12월에 분배금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세 리츠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분배율은 그 월세율과 비슷한데요.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이 리츠는 쥐약이 있습니다. 천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돈만으로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2022년, 2023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상컨대 2024년에는 그래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리츠의 성적도, 즉 리츠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리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조금 재미없으셨어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이런 리츠에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제가 한번 요새 글로벌 시대니까 외국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외국에는 어떤 리츠들이 있나? 자, 이런 리츠도 있습니다. 바로 통신탑 리츠인데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런 통신 안테나 탑을 그 통신사들이 직접 세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통신사들이 통신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통신탑을 세우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탑 하나 세워놓고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AT&T 것도 꼽아주고요. 뭐 버라이즌 안테나도 꼽아주고요. 네, T도 꼽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통신사의 안테나를 꼽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 타워라는 리츠인데요.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25개국에 22만 5천 개의 통신탑을 세워놓고 전 세계 통신사들로부터 일종의 월세를 받는 거죠.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주 꾸준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이런 리츠도 있습니다. 재밌죠? 또 이런 리츠도 재밌습니다. 자, PSTL이라고 하는 리츠인데요. 이 리츠는요, 어떤 건물에만 투자하냐면요, 우체국 건물에만 투자합니다. 미국 우체국 건물에만.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저 마크가 미국 우체국 마크거든요. 이 미국 우체국 마크가 달린 빌딩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 건물주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공실입니다. 어휴, 나 이거 너무 좋은 빌딩인데 사람이 안 들어와. 그러면 비어서 월세를 못 받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률도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리츠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해외에도 살펴보시면 굉장히 매월 안정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리츠들이 많다라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돈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뭐겠습니까? 채권이죠. 채권이요. 최근에 지금 우리들처럼 매월 지급받는 채권에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1년에 2번 또는 1년에 4번 지급을 하는 채권들이 거의 다였는데, 이제는 채권 자체가 매월 지급을 하는 채권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드리죠. 최근에 신한은행에서도 채권을 발행하면서 우리 매월 이자 줄게 라는 채권을 발행했었고요.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롯데캐피탈, 현대캐피탈, 메리츠캐피탈도 매월 이자를 줄게 라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최근 이야기인데요. CJCGV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채권으로 발행했었고요. 삼척블루파워, 롯데손보 이런 데서도 채권을 발행할 때 매월 지급하는 채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들을 조금 빨리빨리 취하시면, 아, 매월 내가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들은 금리도 아마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할 겁니다. CGCJV 같은 경우에는 연 7%가 넘는 금리를 제공을 했으니까요. 네. 또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근데 은행도 못 믿겠어,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국채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아까 그 리츠처럼 1월, 4월, 7월, 10월에 나오는 채권 하나, 2호 몇 월이죠? 8월, 11월에 나오는 채권 2개, 세 번째 채권은 3, 6, 9, 12월에 이자 나오는 채권, 이렇게 매칭을 하셔도 좋고요. 또 이런 플랜도 있습니다. 만기를 나눠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돈이 돌아오게, 만기가 돌아오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금융상품은 바로 인프라 펀드입니다. 예, 인프라 펀드는 바로 고속도로, 터널, 다리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펀드가 한 개밖에 없어요. 네, 맥쿼리 인프라는 한 개밖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시죠. 바로 이 분배금이 상당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021, 2022 조금씩 분배금이 올라가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중에도 분배금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배당주라고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 18군데 정도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의 이 최소 수입 보장,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발주처,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인프라 투자하면 예를 들면 한 7%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6%도 안 나오면 우리가 메꿔줄게, 최소 수입을 보증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도 아주 유연하게 잘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펀드 같은 것도 매월 현금으로 확보하기에 매우 유익하고요.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어렵다. 나 이거 하는 거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하냐? 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ETF는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펀드입니다. 예,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ETF가 바로 이 월지급식 ETF가 지금 상당히 잘 개발이 되어서 출시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매월 현금 흐름을 손쉽게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또는 특히 미국에는 배당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월마트,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에 투자해서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월지급식 ETF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츠 수십 개인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매월 배당을 해주는 월지급식 ETF도 있고요. 또 채권에만 투자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발행시켜주는 월지급식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활용해서 커버드 콜 전략으로 꾸준한 수익을 지급해주는 월지급식 ETF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500만 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국민연금에서 제가 보기에 한 60에서 100만 원 정도 확보하실 수 있고요. 주택연금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으로 확보를 하시고요. 조금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컴형이나 또는 배당형 또는 비과세형, 오늘도 아마 부스가 설치되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 금시장, KLX 금 같은 거는 무제한 비과세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여유 있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